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다음 카페 건강한 부자클럽 카페지기 안종현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요, 대법원 97다 29,530호 배당 이의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97다 29,530 판결 배당 이의거든요. 이 사건 내용 보니까 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인데요. 뭐 이게 극히 이제 경매를 좀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법원 경매 이제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임차인의 대항력이 언제 대항력이 한마디로 발생되느냐 발생되지 않느냐 말이죠. 이런 부분을 이제 다들 이제 인지를 하시고 잘 아실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도 이런 판례도 좀 우리가 알아두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가옥대장과 그 등기부 등본입니다. 대장과 등본이거든요. 등기부 등본과 가옥대장 건축물 관리 대장을 보니까 다가구형 단독주택이에요. 건물도 보면요, 건물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집합 건축물이 있으면 일반 건축물이 있는데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일반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우리 참 이 경매인 입장에서는 봐가지고요. 자, 요런 부분은 그 경매가 나온 데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의 사례는요. 제가 경매 정보지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따 펼쳐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다 그러면요. 이게 그 건물의 종별을 보면은요, 뭐 단독주택 이렇게 나와요. 단독주택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보니까 건물 대상이 보니까 지분입니다. 지분을 해가지고요, 토지 및 건물 일부 지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경매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게 여기에 보니까 지분 경매구나. 그럼 내가 이 지분 일부를 낙찰받은 상태에서 상대방 지분권자를 상대로 해서 공유물권을 정부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 가지고 전부 다 경매를 붙여버리지. 그럼 가가순간 뭔가 있지? 그것을 해가지고 한번 착착착 해서 맛있게 한번 먹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상태에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이 물건에 덥석 경매 들어가서 낙찰받았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빨 빠집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형은 분명히 지분 경매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요, 집합 건물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자 일반 건축물이 있으면 집합 건축물이 있다라는 말씀만 드렸습니까? 자, 분명히 그 대장과 등본상에 다가구형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반 건축물인데 이게 집합 건축물. 집합 건축물하니까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된 즉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쪼개가지고 등기된 것은 집합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쪼개 있는 그런 그 물건들이 집합되어 있다는 게 집합 건축물인데, 자 분명히 일반 건축물인데 이게 집합 건축물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요, 난 지분 경매를 해서 공유물권을 청구 소송에 해서 전부를 경매로 붙이겠다 이런 생각하에서 접근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자 그럼 대법원 97다 29,530호 이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요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니까 화면을 보시면은요, 대법원 97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대법원 97다 29,530호 배당 이의와 관련 판결이다 해가지고요. 이 판결 요지입니다. 판결 요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래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있어서 전입신고는 뭐다? 뭐만 하면 된다? 집원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본 사건을 보니까 예를 들자면요, 지청이다. 그럼 지청 같은 경우는요, 지청 1호 해가지고요. 이게 등기부 등본상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청 2호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실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다 이랬을 경우 편의상 표시한 것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 소유자들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각자 자기네들 난 지청 1호 이거 내 거다, 지청 2호는 내 거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간에 있어서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것, 표시를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를 해놓은 것이다. 표시해놓은 것일 뿐 임차인이 예를 들자면요. 지층 1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을 했다. 1호 하였을 적에 임차인은 과연 어떻게 전입신고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층 1호까지 표시해야 될 것인가. 표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뭐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로 지번입니다. 번지죠. 그죠? 정확히 기재해서 전입신고를 한 이상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위 건물의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서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선 유효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을 칠판으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요, 개략적으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사실 이 사건을 보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는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본건이 보니까 은평구 녹본동에 소재하는 그 부동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편의상 이게 지층입니다. 지층. 지층인데 지층은 1호, 2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구가 있고 1층은 한 가구, 2층은 두 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각 지층 1호, 1층, 그다음에 2층 뭐 2층 같은 1호, 1호 이렇게 나와 있죠. 1호, 2호. 그래서 구분 등기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현관 출입구가 다 틀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과 같다. 그런데 건축물 관리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게 되면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또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이 건물을 지은 분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지층 1호, 2호, 1층 있고 2층이니까 전체 총 5세대란 말이죠. 5명한테 이걸 각각 어떻게 분양을 해버렸습니다. 팔았는데 어떻게 팔았느냐 하니까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니까 집합 건물처럼 해가지고 구분 등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분양을 했는데 각 지분별로 분양을 해요. 지분. 그러니까 토지 지분하니까 자 집합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이 됐을 경우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게 되면요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두 통이 나옵니다. 두 통 나오는데 따라서 토지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 면적이 만약에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100제곱미터 중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5제곱미터. 자, 또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요, 지층, 1층, 2층 다 합치게 되면 연면적이 나온단 말이죠. 연면적이 만약에 200제곱미터 하다 그러면 200제곱미터 중 뭐 예를 들어가 6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지분 형식으로 해서 5명한테 이제 소유권을 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넘겼는데 등기부 등본을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면 지층 1호에 돼 가지고 A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지분 형식으로 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았단 말이죠. 넘겨받았는데 부동산 등기부 갑구를 보니까 A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오면서 요 사람 뒤에 가지고 지층 1호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B라는 사람이 임차인이라 그러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지층 1호 이 부분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입신고, 임차인한테 있어서는 전입신고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남의 집에 산다 이랬을 적에는 전입신고 있지 않습니까? 전입신고 잘하고 잘못하고 여기에 따라가 내 보증금은 말이야 몇 천만 매력이 훌루덩 날아갈 수도 있고 100% 퍼펙트하게 안전 보장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남의 집에 산다 이랬을 적에는요 그 전문가들한테 내가 전입신고를 제대로 올바로 똑바로 했는가, 확정일자를 똑바로 잘 받았는가 이런 걸 한 번 더 검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요 임차인 보증금액은 그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목숨입니다. 목숨. 그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B라는 분이 보니까 A 이 사람의 지층 1호 부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전입신고를 하는데 과연 어떻게 전입신고를 해야 되느냐 하니까 주된 내용은 그겁니다. 뭐냐면요 이 건물이 일반 건축물이요 집합 건축물이요. 일반 건축물이지 다가구형 단독주택이니까 일반 건축물 따라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하고 가옥대장도 우리는 경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 사는 한은 또 대한민국은 뭐다 이 전세라는 제도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세 제도가. 그러면은 내가 남의 집에 내 집이 아니고 남의 집에 사는 한은 뭐다 전세 임대차 계약 체결한다.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사실 신뢰를 해야 되는데
신뢰를 해야겠죠. 그런데 결국은 뭐다? 내 자신이 내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이것은 내가 볼 줄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B는 과연 어떻게 전입신고해야 되지? 그러니까 다가구형 단독주택 같은 경우 일반 건축물이다.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요, 일반 건축물 관리 대장, 관리 대장을 띄워보게 되면은 번지 지번만 나와야죠. 지번. 그래서 비록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보면은 A 소유자가 A 해놓고 가로 열고 지번 지층 1호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임차인은요 지번만 달랑 전입 신고하더라도 임대차로서의 제3자에게 공시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근본 대법원 판결 내용이란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임차인 B라는 사람이요 지번도 표시하고 여기다가 뭐 지층 지층 1호 이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뭐다? 지번을 표시를 되는데 요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니까 지층 1호를 이제 임차한 분이 전입신고를 101호로 했대요. 101호로. 그러면은 이게 원심이니까 2심 판결 내용은 뭐냐면요. 임차인이 101호로 전입신고했다는 것은 이게 지층 1호고 이게 101호가 반드시 100% 지층 1호를 지칭하느냐? 그건 아니다. 1층을 지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층 1호를 임차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101호로 하였다는 것은 뭐다 이거지. 제3자가 이 101호로서 이분이 지층 1호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없다. 여기에 원심, 2심 판결인데 대법원 올라가서는 이제 대법원에 앉아계신 판사님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말이지. 무슨 소리 하냐 이거지. 집합 건축물과 일반 건축물 이 자체를 가지고 판단을 해라 이거지. 판단을 해가지고 본건은 다가구형 단독주택이다. 다가구형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 건물이다.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관리 대장을 발급받아 보게 되면은 단지 지번만 표시되어 있지.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 지번 플러스 이렇듯이 지층 1호, 지층 2호 이렇게 각 구분 등기된 부분이 표시되어 있냐 이게 표시 안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지분만 표시하면 되는데 와 이런 쓸데없는데 집착을 하느냐. 지층 1호래건 101호래건 뭐 201호랑은 상관없다 이게. 단지 뭐 이 사람은 지번만 달랑 전입신고하면 이로써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된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걸 또 하나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니까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있고요. 대장이 있으면은 토지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소유권 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소유권 관계,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자가 대장상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물 관리 대장이나 토지 관리 대장, 건축물 관리 대장, 토지 관리 대장, 그러니까 대장상 소유자가 A인데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B입니다. 소유자가 누굽니까? B입니다. 이게 소유권 관계는 등본을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의 표시 외형, 면적 이런 건 말이죠. 자, 보니까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 보니까 1번지로 되어 있다. 근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1-1번지로 되어 있다 이거지.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과연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전입신고해야 되느냐? 대장을 기준합니다. 부동산 외형 표시 예를 들자면요. 또한 나가서 면적을 보든 면적.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면적이 100평으로 되어 있는데 100평으로. 대장상에 보니까 뭐 면적이 보니까 99평으로 되어 있다 이거지. 그러면 100평이 맞냐? 99평이 맞냐? 99평이 맞아요. 요건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본과 대장. 그러다 따라서 본사항 같은 경우는 다가구형 단독주택이다 이런 그 판결 내용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가구형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뭐 일반 건축물이다.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다 일반 건축물 대장상에 보면은 뭐다 단지 번지 지번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B라는 이 사람 말이지 지번만 표시하더라도 이게 호수 이건 뭐 엉터리로 틀리게 표시하더라도 관계없다. 이게 지번만 표시하면 이로써 제3자에게 공시할 수 있는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보시면서 이와 관련된 그 경매 정보지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본 사건을 해설에 대해서 마감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 보면요.
이 사건 번호가 이제 2014 타경에 3432호 경매 사건인데 보세요.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잖아요, 그죠?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대지권은 미등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인데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건물 외형을 보십시오. 외형을 딱 보시게 되면은 일반 다가구 일반 주택이죠, 그죠? 일반 주택인데 보니까 각자 이렇게 뭐 출입구가 이제 구분 이렇게 이렇듯이 사진 보시니까 출입구가 여기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조금씩 구분됐다 이거죠, 그죠?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 이런 경우는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고 넘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니까 건물을 보자. 건물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인데요,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니까 여기 전사 유동일 지분 전부 이전해가지고 공유자가 안뭐 이분이 이전했다 이거. 근데 본건에 보니까 은평구 신사동에 283에 38이죠. 그럼 이 보니까 은평구 신사동에 283에 38이죠. 근데 뒤에 보면 1층 가 돼 있잖아요. 이 1층 가라는 부분이 안관선 이분의 어떤 소유자. 근데 이 실질적으로는 자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요, 벽돌도 평 슬래브 지붕 2층 주택이에요, 주택. 일반 주택이라면 주택이라 하면 뭐 일반 건물이거든요. 일반 건물이다 그러면 이 경우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말이죠, 1층 가 이 부분이 나 거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한 것이지, 실제 임차인이 예를 들자면 안관선 씨 이 사람의 소유 지분이니까 1층 가 부분 있잖아요. 이 1층 가 부분을 임대차 계약 체결한다 했을 때는요, 1층 가 이거 표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뭐다, 은평구 신사동의 283에 38, 요 집원, 요 283에 38, 여기 집원이니까, 여기 집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집원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집원만 전입신고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 페이지도 또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여기도 보시니까 이거는 은평구 역청동이니까 다른 동네네, 그죠? 은평구 신사동이 어디 갔나요? 은평구 신사동인데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은평구 이게 주소지가 보니까요, 은평구 신사동이 283, 38, 2층 가오 안 돼 있습니까? 가오 돼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이거는 뭐 임차인 입장에서, 소유자 입장에서 이게 표시 안 해도 돼요. 임차인 입장에서 표시 안 해도 되는데, 단지 뭐다, 이 소유자 입은 뭐다, 이게 이 171.45분의 29.15에 대한 뭐다, 건물 전체에 대해서 이 29.15 제곱미터에 대한 자기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게 소위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또 보니까 여기 또 뭐 계속 2층 나호가 나오는데요. 은평구 신사동 283에 38 2층 나호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표시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더 볼까요? 한번 자꾸 2층 나호만 나오니까. 은평구 신사동에 어디 갔나요? 은평구 신사동에 여기 나와 있네 또 이거죠. 이게 또 죄송합니다. 이게 다른 거네. 은평구 신사동 111-7이니까 다른 주소지고요. 이게 본건이 아까 그 말고 잘 안 나오네요. 은평구 신사동 은평구 다른 뭐 이분들이 전입신고를 안 한 모양입니다. 그죠? 전입신고를 본건으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자, 이 본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면요, 보시다시피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토지건물 지분이 매각이 경매가 나왔잖아요. 토지건물 지분이 경매가 나왔다. 이야, 경매 나왔으니까 봐가지고 김경선 외 5명이니까 총 6명이 구분 소유주 공유 관계로서 자기 어떤 이 본건 전체에 대해서 일부 지분을 해가지고, 근데 일부 지분 소유는 지분 형식인데, 근데 점유는 말이죠. 점유는 그 사람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미치는 지역은 특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층이 1호다, 지층이 2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거든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인데, 이런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아마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임차인이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이 있는데요. 이분은 임차인이 여기 보니까 이분이 임차인이네요. 임차인이 경매 신청했네요. 임차인이 경매 신청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다, 전입신고할 적에 1층 가호잖아요. 이거 뭐 1층 가호라.
1층 가호 이 부분인데 이분은 1층 가호까지 표시해가지고 전입신고에도 무방하고 이거 1층 가호 표시 안 하고요. 단지 본사건에 지분 있지 않습니까? 번지만 표시하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다 이거죠. 1층 가호 하니까 1층 가호가 어디지 해가지고요. 이런 유형의 물건 입찰할 적에 자 보시니까요. 지청 1층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층 가호 얘긴데 1층 가호 해가지고 보니까 아마 다용도실 방 거실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용도실 화장실인가요? 방 이게 1층 나오 이렇게 되는 모르겠네요. 어떤 이 부분이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분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낙찰 받았다 했을 적에 뭐다 여기에 사는 점유자와의 어떤 명도 협상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상 이 대법원 97다 29,530호 배당 이의 판결입니다. 배당 이의 판결에 대해서 인터넷 다음 카페 건강한 부다클럽 카페지기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